지금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휘두르는 관세 폭탄의 위협 속에서 숨죽이고 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홀로 굳건히 맞서 싸우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 정부에게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일본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대담한 행보를 응원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결국 시간은 한국의 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대단히 불리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가 세력은 상호 관세를 통해 미국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서명을 이끌어낸 국가는 유럽과 일본뿐이다. 심지어 서명을 마친 일본 내부에서조차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역시 7,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띄는 실질적인 성과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가장 먼저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11% 수준으로 논의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SNS에 베트남과 20% 관세 합의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하면서 베트남은 격앙되었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듯 시시각각 말을 바꾸고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덧붙이는 트럼프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이 그토록 열망하는 제조업 부흥과 직결된 핵심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며 지연시키고 있다. 제조업의 부활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미국 입장에서 이처럼 독보적인 제조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속은 더욱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의 횡포에 당했던 국가들이 한국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 캐나다의 공조가 두드러진다. 구독자 542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독립 뉴스 네트워크 메이다스터치는 지난 26일 놀라운 분석을 보도했다. 이 채널의 마이크 포울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한국이 지급한다면 한국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보여주는 놀라운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그 자금을 캐나다나 멕시코로 이전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가 조지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처럼 이미 매몰 비용 (sunk cost)가 투입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다른 신규 투자 자금은 캐나다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 캐나다는 한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공동 개발, 가스와 석유 공급, 심지어 북극 항로 개척까지 제안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손해가 캐나다의 이득이 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만의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강탈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최근 대만과의 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을 미국과 대만이 50%씩 나누는 오디오 분할 구상을 제안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의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판공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는 미국 측의 주장일 뿐 논평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미중 무역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나와 대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넘기고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등 예상 밖의 큰 양보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게 반도체 생산의 50%를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압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만을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미 미국 내 생산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와 건설 비용으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50% 미국 생산 요구는 반도체 업계에서 생존 자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가혹한 조건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DRAM 재고가 바닥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20,000 수준의 저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반면 경쟁사인 TSMC는 이를 $30,000로 끌어올리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딸인 매디슨 황기 최근 방한하여 삼성전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녀는 29일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을 찾아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현대모비스가 주도하여 완성차, 파운드리, 팹리스 등 23개 기업이 모여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탄생을 예고했다. 이는 국내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처음 공동 대응에 나선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혼다 공장이 전기차 생산을 최초로 중단하는 등 흔들리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똘똘 뭉치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더욱 강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트럼프 발 FA 위기마저도 당당히 헤쳐나갈 준비를 마쳤다.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 윌리엄 페색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이번 트럼프의 조치에 맞서는 한국의 저력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기고했다. 그는 글의 서두를 한국은 심각한 타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다 라고 시작하며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역사를 서술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파탄한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였으며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한국의 헤지펀드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이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2013년 연준의 테이퍼 텐트럼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뒤흔들었을 때도 한국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무역 전쟁 때도 굳건히 버텨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낮은 감염률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2021년 8월에는 세계 셔비대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긴축을 단행하며 선제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배색은 이처럼 한국이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를 언급하며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주 대한민국은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일격을 날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 팀은 지난 7월 말 워싱턴과 서울이 합의했던 관세 협정 세부 사항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전술 중 일부는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나 요구하는 투자금이 무효라고 판결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전략일 수 있다. 이는 도쿄의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일본은 수천억 달러가 일단 트럼프 팀에게 보내지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이다. 한국의 관세율을 높일 것인가?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겨냥할 것인가? 아니면 K-팝 공연에 대규모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대통령이 이제 무엇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이 모든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트럼프의 관세와 비밀 투자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여주는 저력은 놀랍다. 최근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 버디 카터가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촉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카터 의원은 며칠 전 텔레그래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9월 4일 급습으로 이민 및 관세 집행국에 의해 구금된 근로자 중 일부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그동안 조지아주 공장 부지에 강경한 이민 단속을 진두지휘하여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었지만 현대차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공장 가동이 멈춰서자 태도를 급변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기 있는 이유인 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법은 법이지만 동시에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나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가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 사건 이후 미국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발 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워싱턴에서 양자 비자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구금되었던 직원들이 주로 소지했던 이스타 EST야 나 B1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입한 장비 설치, 서비스, 수리 등 미국 내 투자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 대사관에 전담 비자 데스크를 설치하여 이달 말부터 운영하며 한국 엔지니어의 신속한 귀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주재원 L1 비자와 숙련 전문직 H1B 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즉, 한국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미국에 더 많은 비자 혜택을 요구하며 숙련 기술자들을 다시는 쉽사리 보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박을 일삼던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7년 만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자유의 여신상마저 폐쇄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진 미국 여행업계는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도 공무원 대량 해고를 예고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이민 단속과 관세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텃밭인 농촌 지역 농민들은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분노하고 있다. 결국 관세는 부메랑이 되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되돌아가고 있으며 지지 철회회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관세로 수출 부담이 급증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한국이 3,500억 달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 결국 우리가 유리해진다고 했던 주장의 타당성이 이번 수출 실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통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월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9월 중 2위에 해당하는 성적표이며 특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반도체가 2개월 연속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수출 다변화 허가로 활로를 모색한 자동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6억 1천만 달러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도 16.8%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보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에서 관세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 중 미국을 포함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이룬 값진 성과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는 미국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관세를 올린 미국에게 들으라는 듯한 강력한 선언이었다.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에도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의 놀라운 기지가 트럼프 발 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상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AI 혁명을 이끈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왔다. 그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의 AI 대전환과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놀랍게도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에 2029년까지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 장 규모의 D램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전 세계 D램 웨이퍼의 월간 생산량이 약 150만 장 수준임을 감안할 때 90만 장은 엄청난 규모이며 만약 이 전부를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 생산한다면 월간 약 1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삼성 SDS와는 경북 포항에 SK텔레콤과는 전남권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AI 기업인 오픈AI가 데이터 센터 입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샘 올트먼은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갖추지 못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며 삼성, SK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에 기쁨을 표했다. 트럼프는 인프라가 미비한 미국에 억지로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오픈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 세계 군 장성들을 모은 자리에서 핵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내년에 군사력 증강을 위해 1조 달러 약 1,4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미 해군은 잠수함, 구축함, 상륙함 등을 포함해 최소 19척의 군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부채 이자나 피해 국민 보상에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방비로 전액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군사력 증강에 쓰겠다는 국방비 중 대부분이 군함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조선 능력을 상실한 미국은 지금 한국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아 군함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을 직접 사들이겠다고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지닌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현실을 방증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결국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안보 분야 합의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그 내용이 곧 대중에게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선업 협력이라는 거대한 카드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되기를 원했던 안보협상이지만 통상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미국과 합의한 안보 분야부터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를 밝히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 놓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안보 합의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 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수년 내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토대가 될 수 있어 그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하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미국에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늘려 투자를 얻어내고 있으며 나아가 수출 다변화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AI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조차도 쉽게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저력을 곧 보여줄 것이다. 한 국내 네티즌 김민준 씨는 이번 트럼프의 위협에 대해 미국 말고 수출 생산 다변화가 생존의 길이다. 자주 국방, 자체 핵무장 포함, 우리나라 외교력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대응하며 국민적인 응원과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양핵 각서의 MOU 수정안의 내용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의 수정안에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한국 투자 원금의 90% 회수 보장, 직접 지분 투자 비중을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직접 투자 100% 선불 현금 입금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정면으로 축소하고 방어하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은 아직 이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깊이 고심하는 중인데 한국이 이렇게 강경한 공을 던진 배경에는 미국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지령을 받은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식 무역 합의를 한국에도 강요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오토 총 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고 사인했으니 한국도 당장 사인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AFP 통신은 1일 밀가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류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전날 외국 특파원 협회 강연에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실제 투자 금액은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이 선불로 받는 금액이라고 언급했으나 일본 역시 실제 투자 금액은 2%를 전 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양측이 체결한 양해 각서에는 선불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며 수시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양국이 체결한 양해 각서는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단순 행정 문서일 뿐이며 미국은 투자, 대출 보증 간의 구분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의 공개 발언은 일본 역시 미국 측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는 강경한 태도에 일본과 유럽연합 이후까지 합세하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자동차는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25%의 고율 관세를 내고 있지만 일본과 유럽 역시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관세가 올라갈 수 있기에 한국의 강경 대응은
이들에게도 불리했던 경제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3분기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심지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더라도 26년 아이오닉 5 가격을 최대 1,000 원까지 낮춰서 팔겠다고 선언하며 이익을 낮춰서라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현대차의 역발상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정보 신용평가 기업인 S&P 글로벌은 10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더욱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다.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 활동 지표에서 한국은 1월 이후 처음으로 50.7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세로 돌아섰다. 이는 3월 이후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고용이 회복세를 보인 데 힘입은 결과이다. 반면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은 수요 감소로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46.8을 기록했고 일본 역시 경기 악화 속도가 6개월 만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48.5를 기록했다. 역시 위기 속에서 한국의 강인한 면모를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였다. 현재 한국이 보낸 MOU 3대 조건, 즉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한국 투자 원금의 90% 회수, 직접 지분 투자 비중 5% 제한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역공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답을 주지 못하고 고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완공을 앞두고 엄청난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킬 조지아 현대차 공장 등의 한국 기업 공장이 반드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공장의 정상 가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28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활동한 통상 전문가 웬디 커틀러는 한미가 무역 협상에서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할지라도 한국은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지금 이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벌어진 조지아 구금 사태는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이 자초한 잘못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시드니 캠프 거부 의원은 한국 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는 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4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한국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사과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는 과거 호주 국민에게만 주어졌던 것과 같은 혜택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1년에서 한 달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방수권법안 NDAA에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를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빌미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말도 안 되게 올리려고 해도 미국 의회 법안으로 인해 그 위협이 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군사 매체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최근 미국과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경직된 이민 정책과 무역 요구가 서울에 환멸을 안겨주고 있지만 한국은 지역 물류 허브로서 북한과 베이징 모두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추가 전진 배치 병력을 수용하고 군수품을 사전 배치하며 유지 보수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은 동맹국으로서 서울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킨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최근에 논란이 된 결정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결정적인 유리함을 안겨주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의회는 튀르키예 칸 KAN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엔진 수출을 정역 차단했다. 튀르키예는 KF-21을 뛰어넘는 5세대 전투기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랑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 난리가 난 국가가 한두 곳이 아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48대를 주문한 인도네시아와 무려 100대를 주문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한 멘붕에 빠졌다고 전해진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의 KF-21과 튀르키예 칸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칸이 공동 생산되고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칸 쪽으로 기울었었다. FA-50과
KF-21 도입을 검토했던 이집트 역시 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며 KF-21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었다. 그러나 미국의 칸 전투기 엔진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현재 튀르키예는 물론 이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하려던 모든 국가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튀르키예가 자체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쓰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7년 이상 걸릴 것이며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48대 납품 계획은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칸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국가들은 이제 한국산 KF-21로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훈련기 사업에서 한국산 FA 호희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결정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FA-50과 KF-21은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산 전투기 수출을 용인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1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계 5위의 원자력 생산국인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는 미국에게 한국의 도움은 그야말로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조선업의 복구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오직 한국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의 횡포에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결코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3대 조건을 담은 MOU 수정안을 보낸 박서진 대통령실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밟으려 할수록 오히려 뚫고 나갈 것입니다. 상징적이며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을 수호하는 한국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혹은 미국이 결국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